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용어의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알아보시게요. 주산이 후부하면 부자 자손이 나온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주산이 저렇게 아주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돈고사라고 사 설명할 때는 돈고사라고 제가 올려놓은 사진인데, 주사에 저렇게 후보하면은 부자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산에 가지가 많으면 자손이 많다. 주산에 가지가 많다는 것보다는 주산에서 현무로 오는 그 사이에 가지가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지가 많으면은 자손이 많다. 그런데 보통 주산에서 내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또 용법책에서는 15보 내에 가지가 하나씩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15보라는 이야기는 일보에 1m를 잡더라도 15m, 20m, 30m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난감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사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주산이 하늘을 찌른 듯 높이 솟으면 문장과 자손이 나온다. 금방 그 그림하고도 일치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주산이 바르고 순하면 충신 자손이 나온다. 충신효자 자손이 나온다. 이 사진도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주산이 암석으로 기이하면 특출한 자손이 나온다. 주산이 독봉이면 혼자 있는 산, 외로운 독자가 나온다. 이 주산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혼자 있는 것하고 많이 있는 것하고. 주산이 깨지면 낭명하는 자손이 나온다. 여기서 낙자는 떨어질 낙자잖아요. 떨어져서 죽는 자손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산이 산란하면 광란한 자손이 나온다. 미친 자손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주산이 험악하면은 악한 자손이 나온다. 광란하든지 악하든지. 그림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 안 해도 내용만 가지고도 다 아실 겁니다. 회원님들 그림 참고 한번 해보세요. 주산이 미약하면 천한 자손이 나온다. 주산이 배반하면은 조상덕이 없다. 주산은 혈장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또 물도 막아주고 모든 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주산은 이렇게 장손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주산이 이렇게 미약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좀 미약하다는 이야기고,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주산이 나를 보호해서 혈장을 이렇게 딱 감싸고 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다른 쪽으로 주산이 고개를 숙였잖아요, 팔을. 그래서 주산이 배반한 것이냐, 내가 조상 시신을 이거를 잘못 안장을 한 것이냐, 물론 그 후손 잘못이잖아요. 그래 놓고 주산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정돌치기 입수는 자손 모두 부귀 겸절한다. 정돌치기 입수는 반듯하여 수료하면 삼공이 나온다. 정돌치기라는 것은 이렇게 거북이 등 같은 거, 그렇게 주산하고 혈장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올라온 기운이 뭉쳐있는,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봤어요. 암석 돌출 입수는 자손 모두 권세지기로 금시 발록한다. 입수에 돌이 박혀 있으면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흉물스러운 암석이면은 이금치사, 하루아침에 파산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입수처에
돌이 있는 것은 둥그럽다든지 뭐 거북이 모양이라든지 도장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이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그런 것들은 안 좋다 그 말이거든요. 입수 위의 돌출은 처궁이 나빠 자손이 패한다. 입수가 살풍을 맞으면 요골이 새까맣게 탄다. 입수 위에 돌출이라는 이야기는 입수가 혼자 외롭다는 이야기겠잖아요. 돌출이라는 이야기는 혼자 외롭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살풍이 맞으면은 요골이 새까맣게 탄다. 입수가 기울면 과부나 호래비가 나온다. 입수가 기울면, 입수가 덜하고 순전이 없으면 속성속패한다. 여기서 순전이 없으면 속성속패란 말은 맞아요. 입수는 덜하다는 이야기는 야물다는 이야기인데, 순전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순전은 나를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내 디딤돌인데 발판 역할을 하는데, 순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속성속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입수가 없으면 광중에 물이 들어 수렴이 된다. 입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용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용맥이 없고 내두가 없고, 그래서 입수가 없으면, 용맥이 없고 내두가 없으면은 광중에 물이 들어 수렴이 된다. 속기 입수는 장자보다 차자나 따르 발복이 크다. 입수맥이 없으면 요수하고 양자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입수맥이 없으면은 자손도 없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첩을 많이 거느리고 취첩한다고 했어요. 입수가 무력하면 비천하거나 불구자손이 나온다. 비천하거나 불구자손이 나온다. 입수 위에 험한 암석이 돌출되어 있으면은 냉맥이 흘러 시신이 썩지 않는다. 입수티가 끊어지면은 자손이 없다. 험한 암석이 있으면은 냉맥이 흐른다고 했어요. 시신 썩지 않고. 입수티가 끊어지면은 자손이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입수가 약하면은 장자 발복이 적다. 입수가 넓으면 처가 있어도 취첩한다. 입수는 장자의 발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수가 약하면은 장자가 발복이 적고, 입수가 넓다는 이야기는 맥이 없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그래서 처가 있어도, 입수가 넓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 정신세계, 정신이 야물지 못하다, 맥이 야물지 못하다는 정신이 야물지 못하다고 같이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주관이 야물지 못해서 흔들리는 부평처럼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여자를 좋아하고 첩을 얻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입수가 직입수로 들어오면은 말자의 발복이 크다. 막둥이가 잘 된다 그 말이거든요. 속기 입수는 장자의 발복이 적으며 자손도 독자를 둔다. 속기란 이야기는 딱 이렇게 찌개로 찝어서 묶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손도 조금 그렇게 귀하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속기 입수는 장자의 발복이 적으며 자손도 독자를 둔다. 직입수란 이야기는 뒤에가 주산이 바로 있어가지고 주산에서 바로 이렇게 혈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보고 직입수라고 해요. 치기입수는 장자의 발복이다. 정돌치기 그런 거예요. 기운이 좋다고 말이거든요. 쌍맥 합치에는 쌍둥이가 태어나서 크게 성공한다. 맥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입수를 이룬다 그 말이거든요. 좀 보기 드문 입수겠지요. 입수가 광채가 나면은 고귀한 자손이 나온다. 입수가 광채가 나오는 것을 볼 정도 되려면 그래도 신한 정도 돼야 되겠는데 저는 그 단계를 못 들어가서 이건 설명을 못 드렸고, 입수가 십자로 되어 있으면은 대기 자손이 나온다.
십자로. 이것도 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제가 드리기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합니다. 입수가 상보하면 석발자손이 나온다. 상보하면은 석발자손이 나온다. 입수가 정을 하면은 현명하고 인자한 자손이 나온다. 정을 하면은 갈수록 어렵네요. 입수가 풍부하면은 큰 부자 자손이 나온다. 풍부하면 입수가 지각이 많으면은 자손이 형성한다. 다지하면은 자손이 형성한다. 입수가 풍부하다는 이야기하고 넓다는 이야기하고는 틀려요. 풍부하다는 이야기하고 넓다는 이야기하고는 틀리다. 입수는 보통 30도로 들어와요. 글자 하나가 15도씩이잖아요. 임이 15도, 자가 15도. 그래서 임자는 30도. 또 조금 더 넓으면은 임자계 그래갖고 45도로 들어오거든요. 좀 넓은 입수는. 그보다 더 넓은 것은 이제 60도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넓어도 45도만큼 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삼자 불배합이 있고 쌍산 불배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넓은 것도 문제다. 그래서 넓은 것하고 풍만한 것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입수가 너무 가늘어 칼등처럼 가는 것도 문제다. 또 너무 어린 것도 문제다. 어린 것은 가는 것하고 어린 것하고 좀 달라요. 어린 것은 눈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용에는 안 되고, 가는 것은 칼등처럼 가는 것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경계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입수가 암석이면 특출한 자손이 나온다. 입수가 단토하면은 부귀 자손이 나온다.